오늘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기업 교육이라든가 뭐 취업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대표님부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기존에 저희가 사실 이 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일하는 조직원, 사람들한테 어떤 역량 향상이라던가 이 사람들의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이런 교육들로 저희가 대부분 주제를 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항상 성장이 필요한 시대, 성장이 있는 시대, 성장의 결과로 이 돈이나 이런 것들이 배분되는 시대에 필요했던 교육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들고 제공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분명히 기업들이 전부 바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이런 기업 교육 같은 경우나 뭐 취업 교육 같은 쪽도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바뀔 수밖에 없는 이 문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장이 필요 없는 시대에 그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들이 과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ARS, 보면서 하는 ARS 이런 거 아시죠? 콜센터.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통화하는 게 더 쉬웠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안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콜센터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보면서 하는 ARS 이런 거를 쓰게 되고 그 다음 되게 편한 걸 아니까 처음부터 그걸로 접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센터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AI가 전부 대체 가능한 또 직종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시행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우리 일반적인 이 사용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교육을 하는 대상들도 이제 변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해야 되는 양도 분명히 변화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던 자기개발 이런 쪽의 이슈들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찰과 통찰을 가지고 변화한 시대에 변화된 컨텐츠로 가져가시면 요즘 강사 옛날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이제는 옛날 강사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기업 교육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핵심 키워드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사안마다 코로나, 그러니까 A, B, C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면서 그것들에 대한 변화 양상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메일, 이제 단체 메일 이렇게 홍보성 메일이긴 하지만 이제 저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양준이라는 가수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찌 보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반응할 수 있다. 아주 이 표현이 저는 가슴에 와닿고 양준이라는 게 사실은 천재형 가수였지만 20년 전에는 가나다라 마바사 리베카 이 뭔 노래야 그랬는데 이게 지금 20년이 지나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지금 봐도 안촌스러워요. 양준이 가수가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는 매 순간은 그냥 팬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 부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노래. 그래서 약간 불교 신자인 것 같아요. 이 양준이라는 가수가. 그래서 감사하고 비우고 채우고 이렇게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하버드 모 교수는 또 이런 표현을 써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2년 동안 걸릴 게 지금 두세 달만 이루어져 버렸다. 맞아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두세 달 만에 확 당겨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정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코로나라는 변수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이것들을 매 순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식견들, 다양한 이건들 속에서 이 얘기하면 진짜 가슴이 쓰린데 제가 4월달에 정말 투자를 잘하고 있다가 하여튼 이 주식을 4월 말에 제가 팔았어요. 3년 잘 갖고 있다가 근데 그걸 왜 팔았냐면 전문가가 나와서 급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W의 장이 온다. 급락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마음이 흔들렸던 게 적어도 계속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엄택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비대면에 대한 부분에서 카카오가 굉장히 좀 유망하겠다 생각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급락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심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가 거기 훅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무려 50% 이상. 아. 자, 그래서 제가 뭐였느냐. 또 공부했다 생각을 하는데 네. 결론은 뭐냐면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계속 두면서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어떤 전문가에도 신봉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전문가의 얘기에 대해서 저게 정답, 왜냐면 유튜브에 너무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많죠. 예,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방향성을 두고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네. 반응하는 거. 그죠? 저는 이 부분 네, 아닐까 연속되는 생각합니다. 얘기인데 음. 그리고 저희 왜 교육하시는 분들 중에 옛날 강의 한 막 몇십 년씩 아, 하시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많죠. 예. 근데 이거를 이번 코로나 계기로 옛날 사람, 요즘 사람으로 딱 갈라내는 이 딱 기준점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바꿀 때가 온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교육을 주는 원청에서도 과거부터 계속 그랬는데 우리는 왜 어떤 교육을 할 때 약간 보상의 개념도 있어요. 쉬는 보상의 개념, 일을 잠깐 멈추게 하는 이런 리프레싱의 개념 이런 게 원래 그래서 연수원도 많잖아요. 그런 개념이 지금은 이제 소수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사람한테만 집중되는 교육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교육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줌이라던가 아니면 좀 플립 러닝 이런 식의 그렇죠. 방향으로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의 어떤 양보다는 축소되는 대신에 성과가 나오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집중과 선택. 투자하는 이런 쪽으로 기업 교육도 분명히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업의 어떤 여러 세일즈 방향이 그동안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초점 맞춰놓고 어떤 수출, 내수 수출 이렇게 나눠졌다면 이제는 저는 이제 모멘텀이 왔다고 봐요. 이 디글로벌라이제이션에.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도 어떤 성과 창출이 곧 매출, 그러니까 이런 확장, 이런 쪽의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시장을 지키는 쪽,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이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아마 이제는 좀 교육 방향도 바뀌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어찌 보면은 예전엔 좀 방대하고 좀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다양한 어떤 세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무역에 대한 것들, 수출에 대한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자국 우선주의도 있고 그렇죠. 네.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도 특히 뭐 트럼프라든가 미중 무역 뭐 관련돼서도 그렇고 너무 많은 변수, 홍콩 계속 있죠. 국제 그럼요. 국법법 관련해서도 지금 뭐 급락을 할 거다. 네. 얼마 또 급락해서 지금 뭐 주식 인버스 사는 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근데 인버스 사실 얘기 나오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신냉전이 오냐 마냐에 따라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바뀔 거냐 여기에 이제 주의를 두고 그럼 우리가 수입하는 쪽과 수출하는 쪽의 기업들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인가 이런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돈과 지표를 보고 자꾸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중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출장을 가야 뭐 물건을 수가 팔 없어. 거 아니에요. 이동이 안 돼. 예전보다. 아예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팔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또 가속화되느냐 이런 것까지 좀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표로만 보고 움직이는 건 다 옛날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럼 우리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네네. 하나의 키워드만 정리하고 가죠. 뭐 네. 컨택의 시대에서 언택의 시대로 가는데 네. 코로나19 이후를 한마디로 뭐 경제든 기업이든 뭐 HR든 교육이든 그 한마디를 뭔가 통찰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이 있다면 저는 축소다. 축소의 시대다. 이제 뭐 그동안 벌려왔다면 이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모든 게 바뀌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의 양도 축소될 것이고 뭐 시간도 이제 방법도 전부 축소될 것이고 근데 그 축소되는 것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제 그것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responsibility 혹은 뭐 response 이 정도로 할게요. 그러니까 반응인데 responsibility가 사실은 책임감이거든요. 네.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책임감이잖아요. 그렇죠. 예. 리더의 책임의 가장 근원은 그래서 저는 리스폰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리더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경제 전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리스폰시빌리티를 위한 리스폰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리더로서 팔로워로서 경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계속 반응할 것인지 네, 그렇죠. 예측보다 반응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지혜롭게 해답을 찾아 나가는 거. 그것이 저는 교육과 교육, 경제, 사회 전반에 하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그래서 네. 축소와 어떤 리스폰스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화두로 던져드리면서 이후에 또 좋은 어떤 컨텐츠와 내용을 가지고 자주 뵙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